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자, 우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보유 종목 간단하게 체크 좀 하면요. 일단 좀 튀어나오는 종목이 있는데 2차가 안 됐구나, 이가. 전일 편입했던 종목들은 일단 오늘 뭐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고요. 지금 보니까 시세들이 세게 나온 종목들이 없네요. 조금 뭐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시장에 지금 뭐 급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탄력을 여기서 뭐 계속 기대할 수는 없다. 조금 시간 지나면 하나 둘 또 움직일 거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고 시장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맞습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지만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여기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왜곡됐던 그림들이 있다. 시장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 자리는 뭐 굉장히 빠르게 돌려 세울 거다 말씀을 드렸고 형님들한테 어떻게든 버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장에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이 하락 코스는 프로든 아마추어든 초보자든 뭐 선수든 간에 똑같이 고통을 느꼈던 시간입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왜곡이 됐던 거는 빠르게 되돌려 저게 나오게 돼 있는 거고 그림을 보시면 지금 대략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맞아요. 시장은 지금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보면은 뭐 크게 변동성 걸린 거 아닙니다, 님들. 맞죠? 물론 이 구간에서 많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털려서 다 사망했어요. 신용 잔고 털린 거 보면 알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털려져 나갔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고통을 느끼셔서 신용 잔고가 털려져 나가면서 강제 청산이 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우리 시장이 그렇게 진행이 돼버린 거고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이 빠지는 불명예를 또 안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림이었어요. 제가 주식을 오래 했지만 거의 처음 본다 말씀드렸잖아. 물론 우리가 뭐 독보적으로 많이 빠진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주가 급락을 하면서 한국 코리아라는 증시가 이 정도로 많이 빠지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을 정도니까 힘들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프로도 이렇게 좀 어려워했는데. 자, 그럼 그러고 이제 뭐 지나간 거는 이제 지나간 거고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형님들한테 이제 시장의 월봉이 이런 월봉은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장대 음봉이 떨어져 나오는 거는 금융위기 이후로 없었다. 2011년도 위기를 거론하지만 그때는 단 5일이었습니다, 형님들. 5일에 쫙 빼고 근데 5일 만에 돌렸어요. 그때 한번 볼까? 지금보다 많이 빠졌던 지금 정도 빠졌던 적이 금융위기를 빼고 2011년도가 한번 있거든요. 2011년도 이때 엄청 빠졌죠. 남유럽 위기 터졌을 때. 근데 잘 가다가 그냥 이것도 굉장히 쇼크였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그냥 한 5일 만에 뚜둑이 팼다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번에 빠진 폭만큼 빠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보다 나. 왜? 빼고 나서 자 버텨야 되는데 이건 버텨야 돼 라고 해서 단 한 5일 만에 되돌려서 나왔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뭐 20일 사이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와서 다 회복이 들어왔다고. 지금은 좀 다르죠. 뭐 지금은 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10월 내내 빼버렸어요. 10월 내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내내 고통을 주는 케이스를 이렇게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지금 발음이 셀 수 있어요. 지금 왼쪽 턱이 탱탱 부어 있습니다. 외흡수라는 뭐 희귀병이라는데 오늘 가서 치과 가서 발치를 해야 됩니다. 이빨에 뿌리가 썩어가지고 발음이 좀 새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아무튼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빠졌고 이 흐름은 되돌려져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어디까지? 못해도 절반 여기죠, 그죠? 못해도 절반까지 회복이 들어온다. 보통 시장이 조금 더 세면 60% 이상 들어온다. 이게 언제 들어오냐? 이제 연말까지 들어오는 거죠. 내일 모레 이제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도 있었고, 북미 간의 또 핵협상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 다 초점이 사실은 중간 선거에 많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중간 선거 이전에 해결이 되는 것들이면 좀 극적으로 해결될 거였고, 중간 선거 이후면 시간이 끌려가는 거죠. 선거 전에 이용되는 카드라면 뭔가 극적인 이벤트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핵 이슈가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좀 진행하는 상황들이 보면은 핵 리스트를 제공을 하면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극적인 효과들을 나타내면서 이제 트럼프도 그거였던 업적을 좀 뭐랄까 세상에 좀 알리면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북한이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끌려갑니다. 결국에는 뭐 북한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텐데, 어떤 시간을 좀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은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보셔야 되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 이슈가 끝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내년 연초에 트럼프가 2,700억 불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라고 하는 것은 악재가 예상이 되는 시점 전까지는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연초에 악재가 있다. 그러면 내년 연초가 띡 돼가지고 트럼프가 관세 때리면 주가 급락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그때 되면은 주가 급등하죠. 관세 때리면. 근데 관세가 때리기 전에 그 이슈가 좀 내용이 진짜 확실해지냐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해결될 것 같으면 좀 더 올라올 수 있고, 어쨌든 지금 최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면 이게 서로 간에 위협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금융위기 같은 거 과거에 내지는 남유럽 위기 우리 시장에 위협을 줬던 이슈들이 단지 두 우두머리가 협상을 하면 일반이란다. 사람 두 명이서 협상을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걔네가 서로 간의 욕심을 가지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있는 거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패권에 대한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어떤 전쟁을 벌였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금융위기를 같은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뭐 거대한 위기를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한다면 역사에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남겠습니까? 역사에 트럼프라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이며,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오면 미국 중심이 살아남겠습니까? 님들?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위기를 계속해서 우겨가지고 정말 위기를 키웠다. 그럼 중국은 정말 시진핑은 역사적인 어떤 위인으로 남을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엔 둘 명이 입만 맞추면 게임이 끝납니다. 지금 시장의 악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 선거 전이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트럼프가 몰아붙였던 이유가 뭐예요? 애국심 마케팅. 애국심 마케팅이라 그랬잖아요.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타겟이 필요하다는 거죠.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뭔가 타겟이 필요한데, 북한은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서 타겟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국 같은 이제 패권을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 타겟팅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악의 축으로 몰면서 끌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금씩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월말에 이제 만난다지 않습니까? 만나면서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설사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연초면 끝납니다, 형들. 그러면 자, 연봉인데요. 코스피 지수로 연봉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빠지고 나서 형들,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죠? 뭐 여기도 빠졌다면 빠진 건데 이렇게 빠지고 나서 힘들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뭐 한 20년, 30년 동안 딱 한 번 있어요, 형들.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IMF 때 있잖아요. 지금 IMF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몇 퍼센트입니까, 형들? IMF 같은 가능성이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형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이었고 지금은 거의 선진국에 가까이 왔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외국 자본이 말 그대로 돈을 차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돈 가져와 해서 돈을 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돈을 가져가고 싶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얼마 전에 세컨드리 보이콧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KB금융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이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단순히 예전에는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들에. 한번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면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60%가 넘어요. 우리나라 은행권들 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IMF 시절을 제외하면 지금 역사적으로 1년, 2년 연속으로 하락했던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의 기억을 지금 되짚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올해 빠졌잖아. 1년 동안. 이렇게 빠진 적이 많지 않거든요. 올해 1년 이렇게 빠져냈잖아. 자, 이제 일본 주봉인데 진짜 주봉인데요. 다 퍼렇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흐름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되는 그림. 저 1, 2, 3 다 맞았어요. 시장에. 이렇게 뭐 물론 빠질지 몰랐습니다. 힘들. 이렇게까지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어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거 어차피 해결될 문제인데 이렇게 좀 약간 쉽게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우리 주가가 좀 지나치게 빼놓은 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회복이 들어올 건데 지금 보면 1, 2, 3, 4, 5 하락 5파가 다 진행돼 버렸다는 거지. 클라이막스지 않습니까? 클라이막스가 끝나고 나서 물론 회복하는데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대략 주가가 빠지는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피해자를 좀 수습하고 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부상자들 치료 좀 하고 또 수습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사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전쟁이 진 거잖아.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단은 조금 약도 좀 발라주고 수술도 좀 해주고 하면서 약간 치료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다. 그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 칼럼을 통해서 우리 형님들께 최근 주가가 급락으로 인해서 강제로 청산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구간 속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또 청산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안타깝게도 시장은 그렇게 진행돼 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올라와서 주가가 V자로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는 거는 좀 꿈이죠. 꿈. 진행이 어려워요. 올라오면 또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흔들리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이 과정들이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 과거의 어떤 증시에서도 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근데 이 안에서 또 털려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형님들은 잘 모르겠다면 VIP 형님들 같은 경우야 저희가 이제 최대한 대응을 해드릴 건데 잘 모르겠다면 그냥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냥 나 모르겠다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면 약간의 주고받고 하는 대응들을 하면서 이 구간을 좀 슬기롭게 더 나은 방향으로 대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미중 간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또 세게 불거질지 아니면 이제 바로 해결 국면으로 넘어갈지는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형들?
그러면 조금 바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약간 끌려갈 수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올라오더라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흔들렸다가 다시 또 연말 부근에서 끌고 나온다든지 그런 그림들이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돌아가는 상황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장을 위협했던 여러 가지 뭐 불안 요소들이 어느 정도 다 해결 국면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환율 차트라든지 이런 거 다 보여드렸었는데, 주봉으로 보시면 예전 다 그어놨던 거죠. 환율이 약간 위협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올해 이런 식으로 특히나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꺾여서 내려오면서 환율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 그 갭을 이렇게 동반하면서 주가 급락을 했어요. 아마도 이번에 뭐 특별하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뭐 아주 크게 불거지지만 않는다면 환율은 꺾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갭을 메꾸러 한번 움직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갭을 메꾸러 움직인다는 것은 주가가 한번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조정받으면은 위에서 좀 일부 현금화했던 것들을 다시 사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대응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들 보시고 크게 보면 얼추 환율도 상투를 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쪼록 어려운 시장이고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시장의 어떤 중심축을 알고 간다면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VIP님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무료회원들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보다도 최대한 또 종목에 집중하고 방송을 하더라도 우리 VIP님들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한 오랜만에 전체 방송을 틀어놓은 거고요.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이러면은 틈틈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한테도 전반적으로 그림도 좀 그려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제가 턱이 나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부었습니다 지금. 어제 병원에 갔더니 외흡수라고 희귀병이래요. 딱히 원인이 없다 이러면서 이빨을 뽑아야 된다 하는데, 이따가 치과를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아프니까 제 몸도 안 좋고 좀 그러네요. 자, 9시 50분인데 아마 이제 오늘 중국 증시도 확인하려고 할 텐데, 지금 이제 우리 VIP님들 중에서는 이제 레버리지를 대부분 다 갖고 있는데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좀 매도 사인은 안 드리고 있어요. 조금 더 지켜보자는 건데, 시장이 저점대를 그래도 잘 버텨냈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보면서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21선 한번 넘어가면서 툭 하고 치지 않을까. 그러면은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그래서 레버리지 최대한 참고 있는 겁니다. 21선은 한번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나.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이런 식으로 툭 원투 이렇게 치고 나서 조금 뭐 내일 모레 이제 선거 이슈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하원을 둘 다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우리나라 자체는 공화당을 싫어하니까 주가가 빠질 수도 있죠. 괜히 트럼프 어쩌고. 근데 그게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이 클까요? 하루짜리겠죠. 그림이 나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보고 있어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 잘 나오다가 공화당이 됐다고 하면서 갑자기 빠지는 그런 아주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또 매수 찬스고.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누가 될지. 뭐 민주당이 무조건 이긴다고 했지만 누군 까봐야 돼요. 트럼프 될 줄 알았습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 빠졌잖아요. 쇼크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그때 당시 방송할 때 트럼프가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증시는 우리나라는 반 트럼프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자, 지수가 약간 신고가를 또 치네요. 좋습니다. 레버리지 좀 더 움직일 수 있겠네. 참,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아주 정상적인 매매로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단타반 회원들, 중타반 회원들 다 참고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특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평상시 하던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약간 변칙 전략들을 계속 써가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 구간 터널만 지나가면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갈 거예요. 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정상적인 구간입니까? 이 구간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매매를 하겠습니까? 장중 대응하면서 매매해야지.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거래대금이 차트는 좋은데 거래대금이 막 2억, 뭐 3억, 뭐 1억 이런 종목들이 천지에 깔렸어요. 형님들이 뭐 주가가 5% 올랐다, 6% 올랐다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래대금만 한번 보세요. 5천만 원에도 막 6%씩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추천해서 리딩할 수 없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반을 쪼개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더 갈 종목으로는 보여지는데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사버리면 한 3, 4% 올라가 버릴 건데 그러니까 그런 추천 대상으로 삼기 불가능한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엄청. 뭐 지금 보면 KC 코트레 같은 거 뭐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잖아요. 5%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회원들이 볼 때는 차트만 보면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현재까지 거래대금 6천만 원입니다. 한 명이 그냥 사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6%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대금 고작 6천만 원이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종목들이 원체 그지같이 빼놨기 때문에 뭐 세진중공업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5% 이렇게 좀 차고 나오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거래대금 8천만 원. 누구 한 명이 시장가로 8천만 원 쏴버리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 대상 삼을 수가 없다. 단점이 좀 있죠 지금. 시장이 조금 더 나오면서 그래도 우리 보유 종목들 머리를 하나 둘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자에서 한번 이틀 쉬었던 애들 머리 한번 드러내는 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레버리지도 한 번 더 머리 쳐내면 비중 조절을 좀 해놓고 좀 편안하게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돼요. 근데 뭐 문제 있는 거 없잖아. 솔직히 단타반 회원들이 뭐 시장 급락에 무슨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피해 없잖아요. 그 순간에는 좀 고통스럽겠지. 이거 뭐야? 이렇게 놀래긴 했겠지만 현금도 갖고 있는 것도 있었고 다 대응 전략 저희가 타이트하게 추가 매수 전략 들여가지고 대응했으니까 놀래긴 했습니다만 아마 계좌의 타격은 없다. 이제 중타반 회원들은 약간 이게 다르지만 중타반 회원들은 시간을 좀 인내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고
오늘 종목들이 아무튼 좀 더 튀어나오면 현금화를 좀 많이 하고 또 조금 더 활발하게 매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진행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그래도 우리 회원들이 저희를 많이 믿고 따라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할게요. 보통 이게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면 회원 숫자가 많이 빠지고 이럴 텐데 저희는 오히려 늘어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더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팀 내에서도 이제 여기 조합하고 다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얼핏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뭐 무슨 어디 땡땡땡 TV 저기 여의도에 있는 무슨 그런 데는 환불률이 한 80%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환불률이 한 0. 몇 프로 이렇게 거의 없거든요. 진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근데 우리 잘하지도 않았지만 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업계에 대해 물어봤더니 VIP를 영업할 때 300만원 가지고 3개월이면은 뭐 1000만원 만들어 드린다 이런 식으로 다 회원을 받았다더라고. 근데 그런 업체가 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보니까 여기저기 지금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제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드 같은 경우도 많이 막히는 추세인 것 같고 뭐 힘들 이름만 듣기만 해도 아는 회사들 저는 이제 내부 사정들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뭐 들은 거죠 저도. 근데 이제 뭐 신뢰할 수 있는 데에서 들은 거니까. 근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무튼 뭐 저희는 고객이 계속 늘어서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야죠. 아이고 하여튼 올해는 다 갔고 올해는 다 끝났잖아 이제 님들. 응? 남았습니까?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뭐 대박 낼 수 있어? 힘들어요.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데 올해는 시장이 이래 버렸으니 내년에 좋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봐요. 대북주들 같은 경우도 물론 트럼프가 중간선거 결과 이후에 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정권이 현재 우리 나라를 끌고 가는 윗분들이 대북 관련된 정책 사업을 빼면 뭐가 있나요? 할 말 엄청 많지만 딱 그 얘기만 할게요. 대북 정책을 빼면 지금 뭐 있습니까? 없어요, 형님들. 대북 정책을 빼면.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 관련된 주가들은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내년에도 이슈가 될 거고요. 왜냐면 이거를 엎어버리면은 이 정권은 지금 이 정권은 사실 뭐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되면 대박이죠. 되면 대박인데 상황이 그게 녹록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밀어붙여 놨으니 지금 와서 발 빼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뭐 잘 조율을 하든 그건 이제 정부의 역할일 거고 미국 설득하고 북한 설득하고 뭐 어떻게 하겠죠. 해서 어쨌든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는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코스맥스
코스맥스 BTI가 뭐 거래는 많지 않네요. 근데 뭐 이거 우리가 많이 추천한 건 아닌데 목표가는 타치가 들어왔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지금 이제 거래가 훅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코스맥스 BTI를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샀어요. 더 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팔라고 했어요. 뭐 전후권에서 매도하시고, 거래가 지금 많이 없잖아.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터집니다, 님들.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옆으로 왔다 갔다 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주가 지수는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죠. 주가 지수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종목들 다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툭, 그러면서 툭툭 뒤늦게 가잖아. 시장은 이때 빠졌어요, 형님들. 시장은 오히려 이때 올라왔다가 이때 빠졌죠. 근데 얘는 좀 뒤늦게 움직였다. 이런 종목들의 패턴도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의 종목도 있다. 모든 종목이 똑같은 패턴으로 가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스맥스 BTI를 매매를 했는데 뭐 거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매매 전략 내는 것도 어려워요. 이 안에 단타를 치는 건데 샀다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가 이렇게 하라는 건데, 또 이렇게 내려오면 사봐도 되고, 대응들 하시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리고 이제 사실 종목들이 지금 목표가 찍어놓은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찍어놓으면 형님들이 다 거기에다 그냥 이빨 걸어놓고 이러니까 딱 목표가 아래에서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기 딱 좋은 시장 아닙니까 지금? 뭐 수급이 아주 뭐 활발해가지고 날아가는 장 아니잖아. 눈치 보고 있는 시장이지. 그러니까 형님들이 눈치껏 전후권에 적절히 챙기시고, 챙길 때는 그렇게 대응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전에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 치과도 좀 다녀와야 되고, 턱이 지금 형님들 볼거리처럼 엄청 부었습니다. 오늘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볼거리냐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발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후딱 갔다 오죠 뭐. 자, 오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VIP님들은 뭐 내일 또 뵙도록 합시다. 절실히 널 잡았다면, 널 보내지 않았다면 끝내 날 떠나갔을까? 못내 날 받아줬을까? 너를 잃은 후에야 할 것 같아. 모두 내 잘못인 걸.